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와 환경, 여성, 사회복지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 담겼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김포 4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광역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과연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의원 등 선거 비용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에너지공사 설립과 햇빛발전소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와 환경, 여성, 사회복지 등 우리 지역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3개 시민단체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지역 정책과 공약을 전달하는 자리.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내용이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전달됐고 후보들도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열심히 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고 시민사회도 역시 잘 감시를 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균형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나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다양한 각양각색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부천의 그 미래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부천의 시급한 현안으로 손꼽히는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부천 시민 100명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과제는 단연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부천만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게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만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여성단체들도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누구든 차별 없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행정 분야의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가 그 성평등 노동 실현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스템이나 구조가 지금 미비하다. 그 구조부터 실현을 시작해야지만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부터 위기 대상을 보호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금과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천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시민의 뜻을 받아든 양당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김포시 제4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광역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시 제4선거구는 한강신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교통과 학교 부족 문제는 이곳의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이곳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도의원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기영 경기도의원이 다시 한번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지역구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행복한 교육행정을 위해 도의회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코앞으로 다가온 김포시 고교 평준화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신도시에 아직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칭 운양일초중과 가칭 양산고 운일고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이 적교에 개교될 수 있도록 재선 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형용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해오며 기반을 다져온 만큼 신도시 민원 해결사도 자신 있다는 각오입니다. 교통이나 교육처럼 지역구 주민들의 삶과 닿아 있는 정책을 담은 3가지 드림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워 신도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했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추가로 더 드림, 학교 증설 플러스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를 반드시 추가로 더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해서 공드림입니다. 모든 행정이 꾸준히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수성이냐 탈환이냐,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선 두 후보. 장기 본동과 운양동, 마산동을 아우르는 김포시 제4선거구의 일꾼이 누가 되느냐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인천 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육성과 인천 에너지공사 설립, 햇빛발전소 설치 지원,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천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과 협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으로 늘어납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12명이었지만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구별로는 나선거구가 2인에서 3인으로, 구례동을 새로 포함한 다선거구도 2인에서 3인으로 늘었습니다. 가선거구와 라선거구는 현행 3인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역시 기존과 같은 2명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김포시의회는 7월 1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지방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12개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도시개발도 제한을 받다 보니 인천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정책도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증가하다 보니 도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관 시설과 경제 자유구역에도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는 시급히 완화돼야 합니다. 네, 물류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현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인천 경제에서 물류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 물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마지막 구간인 인천 안상 구간이 조속히 착공돼야 합니다. 한편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정비,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원도심 재생이 시급하고 인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대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가 절실합니다. 네, 해당 제안들이 앞으로 출범할 인천 8기 시정부에 실제로 수용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 대표단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을 모두 만나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라는 12개 경제정책 제안을 직접 전달하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들과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선 8기 시정부는 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냐 기초단체장이냐 광역의원이냐 기초의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별로도 기준에 따라서 선관위가 이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네, 또 득표율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셈인데요. 투표권 행사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자세한 소식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000만 원, 시도의회 의원 후보는 300만 원, 구군의원 후보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4억 3,3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억 5,800만 원, 시도의원 4,900만 원, 구군의원 4,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제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4억 1,9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3억 2,800만 원인 세종시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원시의 상한액이 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이 1억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44억 6,9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6,619명의 후보에게 3,200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밤 10시 20분쯤 부천시 고강동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다세대 주택의 외벽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2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시도해 불길이 인근 주택가로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천 송내동 두리공원과 작동 전원 2단지 공원에서 이어졌던 정비 사업이 이달 초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송내 두리공원에는 신규 놀이시설을 비롯한 느티나무, 철쭉나무 등 수목이 식재됐고 작동 전원 2단지 공원에는 그네 벤치와 순환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두 공원은 그동안 부족한 휴게시설이나 도로 포장 불량, 노후화 문제 등으로 시민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김포 학교급식의 지역에서 자란 친환경 블루베리가 사용되는데요.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일정 기간 김포에서 자란 우수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공동급식데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포에서 자란 친환경 블루베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농가 9곳과 힘을 모읍니다. 이들 농가들은 7월 초 2주 동안 친환경 블루베리 1.5톤을 급식 재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